반갑습니다. 화면톡 김대한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취업 지원 파트에 추가된 개정 이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진로 상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진로 상담은 사람의 인생이에요. 라이프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는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취업 상담은 취업 이슈와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취업하는 우리가 취업하기 위해서 하는 취업 지원, 기본적인 예를 들면 이거죠. 입사 준비하려면 자소서도 쓰고 이력서도 쓰고, 그죠? 자소서, 이력서 쓰려면 뭐 해야 돼요? 나의 강점은 뭔지 이런 것도 파악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나의 역량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금 초점화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진로 상담은 전반적인 내용이고 취업 상담은 좀 더 초점한, 취업하는 시기에 초점화된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취업 상담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취업 상담에서 내담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내담자 파악 파트만 좀 볼게요. 여기 이제 우리가 흐름을 보셔야 돼요. 흐름을 보야지 공부가 어떻게 되는구나, 이렇게 전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는 거는요, 내담자의 강점, 이거 오타입니다. 강점과 약점입니다. 강점과 약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직 욕구에 대한 분석.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욕구는 없어요. 강점도 있고 강점이 있는데 어느 분야에 취업 꼭 해야 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구직 욕구를 확인해 보고, 그러니까 강점도 있고 구직 욕구도 있어야지 취업이 잘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떠한 역량, 우리가 강점과 약점은 일반적인 거라고 보면 역량은 직업에 관련된 역량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럴까요? 강점, 사회성이 좋아요. 그런데 사회성이 좋다고 예를 들면 뭐 모두 다 뭐 MC라든지 뭐 리포터라든지 이런 거 못 하잖아요. 여기서 뭐 말을 조리 있게 하는 능력, 이런 역량이 필요하겠죠. 좀 구분되시죠? 그래서 여기 좀 보시면 강점과 약점에서 약점만, 강점 뻔한 거니까 약점만 제가 설명을 나눴습니다. 약점은 직무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 중 갖추지 못한 걸 뭐라고 한다? 약점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구직 욕구의 분석은요, 자기 존중감, 자기 효능감을 통해서 우리가 구직 욕구가 있는지 분석한다. 자기 효능감은 뭐 뒤에서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구직 역량의 분석은 제가 아까 예시 들은 것처럼 구체적인 직무에 대한 기술, 지식, 그리고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한다. 자, 구직 욕구의 분석, 취업 효능감 보겠습니다. 취업 효능감 보니까 이건 뭐야? 예전에 우리 공부했던 거 있죠? 자기 효능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효능감하고 같다. 자기 효능감 이론, 심리학에서 배우셨죠? 자기 효능감 뭐예요? 특정 과업에 대한 주관적인 믿음을 우리가 자기 효능감이라고 얘기하죠. 이건 도대체 어떻게 생기느냐 이거죠. 성공했던 경험, 대리 경험, 친구가 했어. 친구가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하겠죠. 그 다음에 언어적인 설득, 주변에 너 이거 잘해 라는 설득. 그 다음에 정서적인 고양,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걸로 뭘 한다고요? 욕구를 분석한다. 욕구. 아셨죠? 욕구. 그래서 강점과 약점은 여기 없어요. 뻔한 내용이니까 없고, 욕구부터 지금 우리 교재가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럼 구직 역량을 보는 거예요. 이제 구직 역량. 욕구를 봤으니까 강점과 단점이 있고, 장점과 단점이 있고, 욕구가 있어. 그러면 이제 역량이 있는지 분석해보자, 이 얘기예요. 흐름대로 가셔야 돼요. 플로우대로. 그러면 역량을 보게 되면 네 가지로 나눠진다. 역량은 구직, 지식, 기술, 태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NCS예요. NCS 기본 원리가 뭐예요? 지식, 기술,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암기하는 사람도 있을까 봐 제가 이렇게 했어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이건 없던 거잖아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취업 상담은 취업하는 시기와 초점화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취업하면 뭐 해야 돼요? 오래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적응이다. 그죠? 됐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암기하지 마세요. 암기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NCS에서 배웠잖아요. 지식, 기술, 태도 됐고요. 취업했을 때도 상담하니까 적응. 끝. 구직 지식. 자, 여기 하위 역량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이것까지 보기에는 좀 많긴 한데 그래도 뭐 읽어보면 뭐 뻔합니다. 구직 희망 분야에 대한 이해, 전공 지식, 외국어, 뭐 일반 상식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기술에서는 뭐 탐색 능력이라든지 인적 네트워크, 뭐 의사소통 능력. 태도구는 뭐 윤리적인 게 많겠죠. 가치관, 도전, 뭐 마인드, 윤리, 그죠? 그 다음에 적응구는 뭐 아무래도 조직, 문화 그런 거에 많이 있겠죠. 조직의 몰입, 뭐 현장 수행 능력, 대인관계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그다음에 자기관리, 개발 능력 이런 것들이 적응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여기 직업 정보의 NCS 기초 직업 능력 있죠. 요 영역들하고 맞물려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론에서 이거 한번 보셨죠. 뭐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기개발 능력, 자원관리 능력, 대인관계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한테는 일단은요.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요거 위주로 한번 봐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글로벌 마인드는 기술인가 지식인가 태도인가 한번 내가 구상을 한번 해봐라.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한번 읽어보는 수준으로 밑줄 그으면서 읽어보는 수준으로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직 역량의 활용. 그래요. 자, 다시 이 사람이 장점과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 그죠? 자기효능감도 있어요. 그 다음에 구직 역량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돼? 활용해요. 활용은 어떻게 해야 돼? 즉 상담사가 어떻게 개입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봤을 때 제가 실무에서 일할 때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상담사들끼리 빠르게. 그래서 고능력 고의지인데 그냥 능력이 높고 의욕도 높은 케이스인데 이걸 우리가 줄여서 실무 가면 이럽니다. 능고의고. 그 다음에 능고의저. 능저의고. 능저의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빠르게 얘기하려고. 실무 가면 줄여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자, 분류는 안 나와요. 이건 분류는 안 나와요. 만약에 나온다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개입이 나와요. 개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 능력도 높고 의지도 높아요. 의욕도 높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취업시켜야죠. 취업 알선해 준다. 됐죠? 능력은 높은데 의욕은 없어요. 그럼 의욕 지원해 줘야죠. 의욕 지원하는 걸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집단 상담.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말이 집단 상담 프로그램 막 종류별로 있는 거지. 결론은 이거예요. You can do it, I can do it, we can do it. 아셨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저능력 고의지가 뭐예요? 능력 향상 지원이에요. 뭐예요? 학원 보내야죠. 그죠? 직업 훈련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층 지원.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심층 상담해야겠죠? 심층 상담한다. 됐죠? 네, 그렇게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직활동 지원합니다. 구직활동 지원인데, 즉, 우리 내담자, 구직자죠. 구직자를 취업시키려면 우리가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세 가지 적합성 요소. 적합성 요소는 뭐예요? 회사가 막 뽑아주는 게 아니라 적합한 인재를 뽑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세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가 인성이에요. 괜찮은 사람인가? 개인적 특성이라든지 개인적 행동을 우리가 인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직무에 적합한가? 그러면 사람은 됐어. 사람 괜찮네. 그러면 우리 일하고 맞아 안 맞아? 적합성은 뭐야? 직무 적합성. 그래서 직무 역량을 보겠죠. 직무 적합성은 도대체 뭘 봐요? 직무 역량을 보겠죠. 그죠? NCS 지식 기술 태도예요. 지식 기술 태도. 거기다 하나 더 하면 경험이 되겠죠. 경험. 그 다음에 조직 적합성을 보겠죠. 그래, 일도 맞고 사람도 괜찮아. 근데 우리 회사랑은 안 맞네. 우리 회사는 뭐 이런 거예요. 가족 같은 회사. 회식도 업무의 연장. 근데 안 맞아. 조직 문화 이해 정도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회사하고도 맞고 일하고도 맞고 사람 자체도 괜찮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력서 이제 구직 서류가 이력서하고 자소서죠. 그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구직 서류의 이제 종류입니다. 입사 서류 뭐 볼 거 없어요. 그죠?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이거 저도 읽어주는 수준밖에 안 돼요. 자, 이력서 그죠? 여기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에 가능한 부분은 삭제하는 게 좋다. 여러분 아래 한글로 하게 되면 편집이 되거든요. 아래 한글이나 이제 문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나 뭐 어떤 교육 경험이 없어. 뭐 그다음에 뭐 군대 뭐 여성 같은 경우에는 군 입대 뭐 이런 거 지원서 있거든요. 그런 거 삭제해 버리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공란으로 남겨두지 마시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별거 없죠. 근데 여기에 새로운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혹시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스타 기법이라고 해요. 스타 기법은 자소서 사용할 때 많이 쓰는 기법인데요. 이것도 앞에 약자를 따서 스타라고 합니다. 시츄에이션, 태스크, 액션, 리절트. 그러니까 상황은 뭐예요? 업무 상황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저를 예를 들어서 상황 얘기를 해볼까요? 자, 상황은요. 내담자가 상담을 왔는데 지금 침묵하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막 얘기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러고 있는 상태예요. 상황. 그러면 업무는 뭐였죠? 상담이라는 업무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업무고 이 내담자 지원을 잘 해줘야 되는 업무예요. 그런데 지금 내담자가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나는 액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액션, 행동이죠. 행동. 아니면 내담자가 뭐 예를 들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나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결과, 리절트죠. 리절트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서 자소서를 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 정도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에 경력기술서 이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만 볼게요. 수치를 활용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수치가 뭐예요? 뭐 예를 들면 나는 뭐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300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써주는 게 좋지. 저는 많이 팔았습니다. 이게 안 좋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뭐 자동차를 판매하면 전 1년에 300대씩 팔았습니다. 뭐 이렇게 명확하게 수치화 시켜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자, 면접 지원 보겠습니다. 면접 지원도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성 면접. 인성을 보는 거예요. 인성. 그 다음에 PT 면접, 발표하는 면접이에요. PT 면접은 문제 해결 능력을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역량 면접, 역량 중심으로 면접을 본다. 그 다음에 토론 면접, 토론 면접은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토론하게 하면서 면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이 있어야 하며, 근데 토론 면접에서는 사회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뭐 중재자 역할, 그다음에 뭐 발표자 역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력직 면접은 넘어가고요. 비대면 면접이 있고요. AI 면접이 있는데 AI 면접 순서가 있어요. 기본 면접, 성향 분석, 상황 대처, 보상 선호, AI 게임, 신청 면접.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기만 바라겠습니다. 그냥 흐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앞에 이 면접이라든지 요거는 뭐 시험 문제로 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론화로 픽스된 게,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예를 들면 아까 뭐 론돈의 몇 가지를 론돈의 뭐 분류가 아닌 것은 이게 시험 문제 내기가 편하거든요. 앞에 부분들은 사실 이거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시험 문제 내기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직업복귀 상담으로 넘어갑니다. 직업복귀 상담도 여러분 흐름 체계를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자, 먼저 직업복귀를 다시 그러니까 경력이 단절됐는데 다시 직업을 갖게 되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동기가 있는지부터 봐야죠. 동기가 있어? 그럼 우리 목표 잡아볼까? 근데 이 목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목표는 우리 상담학에서 목표 설정 배우셨죠? 목표 설정 관련된 이론들 배웠죠? 예를 들면 목표는 내상구실, 내담자가 바라고 원하는 것, 구체적일 것, 상담자의 기술과 양립할 것, 그 다음에 실현이 가능한 것.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표 설정. 그 내용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목표 설정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의사결정, 목표 설정과 관련된 거는 우리 여기서 다루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강의에서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자본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담자가. 그럼 진로 자본이 있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 동기도 있고 자본도 있어. 뭔가 가지고 있어. 그럼 뭐 해야 돼요? 활동해야죠. 활동하고 사후 관리한다. 이 얘기예요. 다시요. 경력 단절됐어요. 근데 다시 일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세요? 그러면 자본이 있어요? 이건 앞에서 했으니까 앞 강의에서 제가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럼 자본이 있어요? 그래요. 자본이 있으니까 목표도 있고 자본이 있으니까 활동 계획 잡아봐요. 이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크게 흐름을 넣고 보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동기가 있는가? 동기가 있는가에서 고트프레드슨의 이론이 와요. 그래서 제한과 타협으로 보시면 돼요. 대안을 좁히는 게 제한, 그죠? 그 다음에 현실적인 것들을 생각해서 내가 거기서 가장 나한테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고트프레드슨 이론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타협을 할 때 내가 현실적인 가능성,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타협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된다? 흥미를 먼저 버린다라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흥미를 먼저 버린다.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순이에요. 포기 순. 그 다음에 명성과 관련된 걸 포기해요. 그 다음에 성과 관련된 걸 포기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저는 뭐 이런 걸 예를 들어서 뭐 하는 걸 좋아해요. 사회형 일자리를 사회형으로 사람들과 만나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쪽으로 내가 하기가 힘들어. 그럼 나 그걸 버린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명성, 사람들이 좀 알아주는 직업, 그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일자리가 없으면. 그 다음에 뭘 버려요? 갔더니 저쪽에서 여자들만 일을 해. 여자들이 많이, 제가 남자니까요. 여자들이 많이 일을 해. 그런데도 간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이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장 지키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성의 진로 장벽 오리 아레이가 있습니다. 오리 아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진로 장벽은 뭐냐면요. 더 높은 지위로 승진하고자 하는데 이걸 가로막는 게 있다더라 이거예요. 그게 내적 장벽과 외적 장벽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높은 지위나 이런 역할로 내가 가고 싶어요. 근데 이 진로 장벽 때문에 못 간다라는 거죠.
내적 장벽은요, 여성들이 내적 장벽은 실패하면 어쩌지? 그 다음에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역할 갈등, 예를 들면 여성으로서의 역할과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이 갈등을 빚을 수 있죠. 성공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직업적 승진에 따른 지각된 결과들. 이게 뭘까요? 열심히 해봤더니 남자들만 승진시켜 주더라 이거예요. 지각된 거예요. 지금 그래 남자들만 하잖아. 난 이런 결과값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안 움직이고 싶어 이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 기대와 관련된 유인가인데 이 유인가는 보상이에요. 보상. 그러니까 유인가의 정확한 어원은 매력이거든요. 매력. 열심히 해봤자 그래 칭찬을 하겠지. 근데 별거 없더라 이거야. 밥 한 끼 사주더라. 근데 뭐 하고 싶지가 않아 열심히. 이게 바로 유인가가 매력이 없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반대로 남자 직원이 있어. 남자 직원은 그냥 조금만 했는데 그냥 막 승진시켜주고 막 중요한 일자리 주고 이러는 거예요. 나는 밥 한 끼 사주는 걸 퉁쳐버리고 일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노력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아셨죠? 그게 내적 장벽이다. 외적 장벽은 그냥 대충 보세요. 만약에 보면 내적 장벽으로 나올 거예요. 이건 그냥 요것만 보세요. 사회적 고정관념, 관리적 여성에 대한 태도, 여성의 능력에 대한 태도, 남성 관리 모형의 유행. 됐죠? 그 다음에 쌍가루 3번으로 갑니다. 여성의 진로 성취에 대한 파머. 파머라는 사람이 또 제시했는데 저는 파머보다 우리 RA가 만약에 나온다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머는 그냥 가볍게 봐주세요. 7가지 내적 장벽이 있는데 성공공포, 성역할 지형성, 위험감수, 가정과 갈등, 낮은 학문적 자존감, 대리정치, 여성과 일에 대한 신화들. 그 다음에 환경적 장벽은 차별, 가정사회와 자녀 양육 이런 거 연결돼 있다 이런 거죠. 이렇게 한번 가볍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직업 복귀 동기를 파악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여성의 직업 복귀하고 그러니까 경력 단절 여성의 직업 복귀하고요. 그 다음에 군인들도 있죠. 군인들도 다시 직업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은 앞에서 얘기했던 거 내적 장벽들하고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성역할, 낮은 자기효능감, 일과 가정의 다중 역할, 그 다음에 마지막만 좀 볼게요. 앞에 파머도 얘기했는데 저는 이렇게 그 사람들 견해에 동의를 안 합니다만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성들은요, 계산과 같은 수리 영역, 수학 과목하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 분야에 낮은 흥미와 회피를 한다. 약간 어떤 부분에 좀 어려움을 느껴서 회피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이공계나 이런 거는 남학생들이 많다. 공대에는 남학생이 많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공대나 이런 쪽이 어때요? 일자리가 좋죠. 일자리가 고수익의 일자리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나가도 돈을 많이 벌 그런 보장,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남자들은 잘하는데 여자들은 좀 힘드니까 안 한다 이거예요. 제대군인 국가 책임성에 의해서 제대군인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생애주기를 고려해서 안전망 지원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 안전망 이런 공공적인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제대군인은 차이점 보세요. 이거 섞어서 넣을 수도 있겠죠. 섞어서. 그 다음에 군사기와 우수한 인력의 확보 측면,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의 활용 측면이 제대 군인 복귀의 필요성이 느껴진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린과 카도네트의 직업 전환의 과정. 여러분들 막 새로운 사람 나면 스트레스 받죠? 안 받으려면 즐기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새로운 게 나왔네. 한번 또 벽돌 깨기처럼 게임의 벽돌 깨기처럼 깨보자 이렇게 해야죠. 종료 탐색 새로운 시작. 이건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종료했어요. 왜냐하면 전환이잖아. 여러분 직업 탐색이 아니라 첫 직장이 아니라 전환이잖아. 전환하려면 뭐 해야 돼요? 끝내야 돼요. 끝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뭐로 할까요? 그래요. 제가 그냥 사무직을 했어요. 사무직을 했다가 상담사가 되려고 해. 그럼 사무직 끝내고 종료하고 상담사 탐색하고 새롭게 시작해야겠죠. 그러니까 종료 탐색 시작. 요거 주의해 주시고요. 충분히 요것만 가지고도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세부적인 건 별 거 없어요. 그냥 한번 읽어보면 돼요. 당연히 감정적이죠. 여러분 내가 예를 들면 사무직으로 뭐 5년 근무했어. 그냥 훌훌 털면서 나옵니까? 아니죠. 그렇죠. 복잡한 감정이 있겠죠. 탐색은 새로운 기회죠. 새로운 시작은요. 적응하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쌍가루 6번 진로 단절 여성의 구직 분야.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을 이해할 때 다른 걸로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 경험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왔던 사회로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전통적 직업하고 비전통적 직업을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전통적 직업이 안 좋은 겁니다. 전통 분야가. 여성의 근로자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그래서 전통적 직업은 전통적 직업이라는 거예요. 여성 역할의 전통적 여성 역할의 직업이에요. 그래서 종류 보세요. 유치원 교사, 간호사, 미용사, 가사도우미, 서비스 직종이 많으며 저수년, 저임금 직종이다. 제가 써놓은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여러분들 막 이론서에 있는 겁니다. 이론들에 있는 걸 가져와서 한 겁니다. 비전통적 직업은요. 여성 근로자리 30% 미만이라서 이건 남자 분야예요. 과학기술 분야. 남성적 직종 여기 있네요. 아셨죠? 네. 그래서 구직 가능 분야는 전통적 직업이 70%, 비전통이 30%. 비전통은 뭐냐? 남성 위주의 직업군. 전통적 직업은 여성 위주의 직업군이다. 끝! 됐죠? 7번 갑니다. 7번. 그러면 진로 단절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어요? 신직업은 뭐예요? 이렇게 구분하면요. 네 가지. 유망형, 오션형, 블루오션형, 도전형, 미래개척형 이렇게 나눠진다. 자, 그런데 요걸 보게 되면 여성에 대한 적합성하고요. 이게 여자한테 맞아 안 맞아. 그다음에 직업적으로 계속할 수 있어 없어 정착성 요걸 가지고 따져봅니다. 여성 유망형은요. 둘 다 높은 거예요. 블루오션형은 적합성은 보통인데 정착 가능성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합은 좀 그런데 이 정착하게 되면 오래 가는 거죠. 도전형은요. 적합성이 높은데 정착 가능성은 보통이에요. 보통. 도전이니까 정착은 보통이죠. 미래개척형은요. 미래개척은 사실 미래는 알 수 없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예상 문제,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자고 하는 강의잖아요. 여러분 공부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죠? 유망형은 검증이 좀 된 거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제 직업 종류가 있는데 이거 직업들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나 보구나 한번 여러분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성 유망형 직업이란 무엇이냐면 관계지향적이고 정서적이라는 거예요. 여성들이 관계지향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타인에게 안심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성 유망형입니다. 대표적인 걸로 베이비 플래너 하나만 얘기하면요. 베이비 플래너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낳고 그다음에 육아 수간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전반적으로 알려주는 거 이게 베이비 플래너거든요. 됐죠? 자, 그다음에 여성 도전형 볼게요. 여성 도전형으로 좋은 거는 관계지향적이고 정서 똑같아요. 아셨죠? 똑같아. 똑같은 유형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뭐 디지털 장애사 할까요? 디지털에 나이가 관련돼서 안 좋은 것들이 많아요. 이걸 다 없애는 거예요. 자료를 없애는 거. 디지털 장애사
라고 보시면 돼요. 왜? SNS 같은 건 또 많이 하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블루오션형 보게 되면 뭐예요? 성장할 가능성이 큰 직업이에요. 블루오션은 성장할 가능성이 큰 직업. 그 다음에 미래계청형은 정착할 가능성이 높은데 얘도 어때요? 정착할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럼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관계저항적이고 정서적인 것은 유망형, 도전형. 그죠? 정착 가능성이 높은 직업, 한번 딱 직업을 갖게 되면 오래 갈 수 있는 거. 도전형, 미래개척형. 그죠?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큰 거. 블루오션형. 됐죠? 이렇게만 정리를 하고 각각의 직업군들은 이게 뭐지? 하지 말고요. 그냥 한번 읽어서 여러분 눈에 익혀두는 수준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 예상 문제를 우리가 예측한다는 거는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랑 거의 같아요. 그죠? 물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지만 너무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대응하자.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진로자본. 그럼 진로자본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뭔 건덕지가 있어야지 재취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그게 뭔데 이거예요. 핵심 역량. 첫 번째 성숙 역량이에요. 성숙. 내가 진로에 가지고 있는 태도와 관점이 성숙이에요. 성숙. 성숙은 뭐예요? 태도와 능력이죠. 보통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대기업에서 근무를 했어요. 엘리트로 막 기획실에서 막 멋있게 일했어. 그러니까 경력 단절된 건 생각 못하고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이런 분들이 있다고요. 이러면은 취업이 힘들어지죠. 어때요? 좀 태도를 비워내야겠죠.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내가 좀 다시 준비해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 이게 태도예요. 태도. 그 다음에 전문 지식, 관련된 기술과 업무 지식이에요. 관련된 분야에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게 지식이죠. 인적관계. 인간관계 및 사회적 연결망을 발전시키는 능력. 쉽게 얘기해서요. 내 거기에 인맥이 있느냐. 내 알아볼 사람이 있느냐. 이런 거죠. 그게 사회적 연결망, 인간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진로자본의 구성 보겠습니다. 메이로퍼 외에 여러 명이 했는데 메이로퍼가 대표적이라서 메이로퍼만 적었습니다. 세 가지 자본이 있어요. 문화적 자본이 있고요. 사회적 자본이 있고 경제적 자본이 있습니다. 문화적 자본은 개인의 역량이고요.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망입니다. 경제적 자본은 말 그대로 경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보면 되게 쉬워요. 문화적 자본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사회적 자본은 내가 아는 사람과 나에 대해서 아는 사람. 사회적 네트워크, 멤버십 같은 게 되겠죠. 경제적 자본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 자금 확보. 여러분 직업을 바꾸려고 하거나 새로운 직업을 찾게 되면은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게 경제적 자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진로자본의 내적 자본의 구성 요소,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보시는데 긍정적 자본은 뭐냐면 자기효능감 앞에서 했죠. 네 가지 성취 경험, 대리 경험 이런 거. 그 다음에 진로 결정 효능감인데 요거는 진로 결정 효능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보 수집을 나 정보 수집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하고 싶은 분야인데 거기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목표 설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계획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반대해. 나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자기평가. 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효능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 내적 자본은 뭐냐면은 역기능적 신념이 주로 부정적 내적 자본이에요. 그래서 역기능적 신념의 이론적 기반은 여러분 상담학에서 배웠던 베크 있죠. 베크의 당위적 신념이에요. 베크의 당위적 신념은 뭐뭐 해야만 해. 나 꼭 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이게 당위적 신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사회적 의존성, 자율성인데 여러분 틀리기 딱 좋죠. 자율성 긍정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자율성이 부정적 내적 자본이다. 그러면 사회적 의존성은 뭔데요? 타인의 인정과 애정을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향, 의미 뭐예요?
다른 사람 나 좋아해야 되는데, 나 다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 다른 사람이 날 좋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회적 의존성이에요. 그 다음에 자율성 뭐예요? 개인의 독립성과 성취를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향. 내가 반드시 그냥 내가 해내야 되는데 내가 반드시 자율성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율성이니까 이거 긍정적 내적 자본 땡 아니에요. 아셨죠? 만약에 나온다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활동계획의 평가, 사후관리 그냥 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성취해야 하는 거, 행동을 표현하기, 활동 방법에 대해서 구체하기, 기간을 명시하기, 활동 초점에 두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직의지를 높이기, 내담자가 긍정적 사고로 전환시켜서 구직의지를 높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외 질문하기가 있어요. 예외 질문하기. 요거가 사실 해결 중심 상담에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해결 중심 상담에서 사용하는 기법인데요. 해결 중심 상담은 문제의 원인이나 그런 걸 보지 않아요. 결론만 하는 거예요. 해결했어, 못했어.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 질문 하기인데요. 예외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문제가 생겼는데 의외로 예외적으로 우리가 그게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예외 질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했는데 어떤 것들을 쉽게 풀어낸 경험이 있습니까? 언제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긍정적인 상황을 만들었습니까? 이게 바로 예외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사고를 전환하는 질문이에요. 생각가담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구직도. 비합리적인지 한번 볼까요? 나를 원하는 직장 한 군데도 없는 게 분명해요. 비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상담자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지나친 확대 해석입니다.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죠. 그래서 한 번만 읽어보세요.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오면은 요 지문 그 자체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상담 적응 지원이 있는데요. 직무 만족은 우리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 MIQ에서 대표하는 6개 요인 우리 요거 심리학 시간에 했었죠. 지성이는 이자가 안 편해. 요새 이자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래서 지위, 성취, 그 다음에 이타, 자율, 안정, 편안함, 그죠? 6개 요인이에요. 6가치예요. 가치. 직업 적응이에요. 이제 취업했으니까 적응시켜야죠. 직업 적응시켜야죠. 6가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치와 직무 만족이 있는데 요걸 한번 여러분들 살짝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슈퍼의 4가지 진로 적응성 보겠습니다. 진로에 대한 관심, 그리고 진로 문제에서의 통제감. 나는 이 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게 통제감이에요. 그 다음에 호기심, 그리고 진로에 관련된 자신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업상담 협업행정. 이 부분은 이제 이게 시험으로 나와야 되나 하는 정도의 내용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가볍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양이 많아서 못하겠다 그러면 이 4번째는 좀 버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한번 보죠. 협업체계. 자, 협업이 도대체 뭔데요? 여러분들 이거요. 직업상담사가 제가 혼자 일하는 것 같지만 물론 혼자 일하는 부분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직업상담사 슈퍼피플이다, 막 멋있는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상담만 하면 됐는데 제가 조금 욕심을 냈더니 제 커리어가 이렇게 발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걸 했냐면 전 상담만 하지 않고 좀 어떤 취업 박람회라든지 채용 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많이 좀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단체로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연결하게 됐고요. 그걸 이제 고용노동부하고 서울시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그 지식센터들 있죠. 지식센터들에 있는 기업들 많이 있는. 그래서 다 합치면 한 1000여 개 기업하고 이렇게 컨소시엄 형식으로 해서 채용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경험들이 지금 뭐 저한테 많은 어떤 토대가 됐습니다. 제가 강의하고 상담하고 하는 거에 많은 토대가 됐어요. 자, 그걸 바로 협업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우리는 사업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전을 좀 크게 가져가셔라. 그러면 관계 집중도 협업이라는 거는 뭐 제가 아까 얘기처럼 제 사례처럼 서울시하고 고용노동부하고 저희 기관이 했거든요. 서울시 고용노동부 저희 기관 그리고 산업단지의 기업 집단하고 같이 했거든요. 그럼 이런 4개 기관이 협업을 한단 말이에요. 협업을. 그죠? 그러면 가장 낮은 단계 관계가 뭐예요?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우리 언제 그냥 이런 거 해봐요. 그죠?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고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가 일치가 돼서 통합. 일치가 돼서 막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이게 바로 통합입니다. 이게 강합이다.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흐름대로 외우지 마세요. 제일 낮은 게 의사소통, 제일 강한 게 통합. 그래서 저는 이거 했던 게 채용 설명회를 했었어요. 여러분 상암 DMC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기업만 지금 더 많이 늘었는데 400개의 기업 제가 채용 설명회를 제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린넨의 협업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 뻔한 내용이에요. 시간 촉박할 때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담당자가 바빠 죽겠어. 근데 가서 졸르면 돼요. 그 다음에 신뢰성이 없어요. 약속도 안 지키고 그런 기관이. 서울시도 아니고 막 이상한 뭐 이상한 기관이야. 들어보지도 못해. 안 해야겠죠. 그 다음에 진행 주체자가 역량이 없을 때 하면 안 되겠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이득은 별로 없는데 안 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더 시급한 니즈가 있을 때 하지 말아야 되고 시기가 적절한 때 코로나 시기인데 막 지금 뭐 오프라인 뭐 행사 길거리 박람회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코로나 때 안 되겠죠. 자, 비공식적 네트워크와 공식적 네트워크 요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보세요. 공식적 네트워크잖아요. 그러니까 큰 거예요. 비공식적 네트워크잖아요. 그러니까 사적인 거예요. 됐죠? 그럼 뭐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얘는 인위적이고 자연 발생적이고요. 수직, 능률, 전체 질서, 공적, 권위적이죠. 동아리 사적 모이니까 당연히 수평, 인간, 그냥 누구 삐지면 그냥 뭐 동아리 파토나고 막 그러잖아요. 부분 질서, 사적, 개인적.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공식이 뭐냐? 공식은 공식적인 기업, 공공, 회사, 비공식, 친구 모임, 끝. 직업상담의 행정,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끝이 와갑니다. 간략하게 정리할게요. 자, 직업상담 우리가 행정할 때 카츠가 제시한 거예요. 카츠라는 사람이 제시했는데 직업상담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 사무처리 기술, OA예요. OA. 아래 한글, 워드, 엑셀. 인화적 기술 뭐예요? 인화적 기술. 사람과 더불어 일하는 기술. 사람을 대하고 사람과 일하는 기술. 그 다음에 구상적 기술은 뭐예요? 상황 파악적. 이 상황에 뭘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사무처리, 인화적, 구상적 기술. 뭐 시간이 많이 가서 지금 뭐 제가 뭐 여담할 시간 없는데 계속 간단하게 얘기하면 직업상담소 자격증 따고 맨날 이상한 교육만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직업상담사로 취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딱 2가지입니다. 뭐다? 직업상담사 자격증하고요. 그 다음에 OA 관련된 자격증 딱 2개만 있으면 된 거예요. 거기에 뭐 추가할 게 없어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잘할 것 같다. 그러면 채용하는 거죠. 문서 처리 원칙 이거 뻔한 거 아닙니까? 즉 미루지 말라 이거예요. 그날 하라는 거예요. 책임 처리, 책임을 지고 하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적법성,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죠.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개인정보 보안 같은 거 하거든요. 이거 노출하게 되면 이건 법에 위배된 거죠. 정보보안 원칙, 기밀해야죠. 당연히. 정보보안이니까. 무결성 있어야죠. 가용성 있어야죠.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갈등
관리의 공식적 해결법, 요건 좀 이름이 생소하니까 설명할게요. 명령 단계는 들어본 후 무언가를 할 건가 결정하는 게 명령 단계고요. 중재 단계는 제3자예요. 제3자가 개입하는 거예요. 청문 단계는 입장을 설명, 해결 방법을 논의. 청문회, 여러분 정치 청문회 보셨죠? 딱 나오면 여러 명이 막 질문하잖아요. 이렇게 청문 단계예요. 그 다음에 홍보의 종류, 이제 마지막이다. 홍보의 종류. 뉴스, 릴리즈, 릴스라고도 하죠. 여러분. 인스타그램, 릴스. 뉴스, 그 다음에 인터뷰, 기자회견, 기자간담회 이런 게 홍보의 종류가 있다더라. 다 아는 거죠. 인쇄매체 홍보 방법, 인쇄매체 신문, 잡지, 브로셔, 그 다음에 5개 광고, 현수막, 교통 광고, 방송 광고, CM, PPL. PPL은 이제 나와서 이렇게 막 연기자들이 마시는 거 있잖아요. 마시거나 막 직접 쓰죠. 그 다음에 인터넷, 거리 홍보, 전단지, DM은 다이렉트 메일이라고 해서 다이렉트로 보는. 보통 여러분들 그 은행 같은 데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 우편으로 보내죠. DM이에요, DM. 그 다음에 바이럴 마케팅, 입소문 마케팅이죠. 바이럴 마케팅 이제 블로그 같은 걸로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광고, 여러분 배너 네이버에 보면 이렇게 딱 떠 있는 거 있죠. 옆에 이렇게 동영상 막 움직이는 플래시라든지 이런 거 배너예요. 그다음에 검색, 그리고 메일, 스플래시 스크린, 뭐 스톤 리칭, URL, 채팅룸, 그냥 한번 읽어만 주세요. 저희가 이제 광고 홍보학과는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온라인 홍보 마케팅 특징, 만약에 나온다면 요게 나오겠죠. 요게 실시간으로 쌍방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번에 뭐 저희가 어떤 기관하고 기업 집단하고 해서 채용 설명회를 하기로 했어요. 내가 예를 들면 내가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 도청에서 근무하는 직업상담사야. 근데 요번에 경기도 기업들 대상 채용 설명회를 한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온라인으로 홍보를 하는데 실시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온라인 홍보의 특징이 실시간으로. 요새요, 그 카톡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고받고. 그 다음에 시공간의 제약이 없이 가능하다.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려놓으면. 그 다음에 제공하는 홍보의 내용이 변경이 실시간 가능해요. 수정해야 돼. 그러면 뭐 홈페이지의 내용이나 블로그 내용을 고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접근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홍보 효과가 실시간. 왜냐하면 뭐 좋아요 막 누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트 막 누르고. 실시간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뭐 개정 내용 뭐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 있지만 기존의 내용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내용은 기출 문제로, 뭐 개정 내용은 예상 문제인데 아무래도 문제은행 방식이다 보니까 여기서 내더라도 출제위원이나 산업인력공단에서 부담감을 좀 느끼지 않을까. 너무 많이 낸다면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공부해도 방식이 기출문제 방식이었고 거의 대부분 기출문제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거 새로 나왔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좀 부담은 늘어났으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자. 하지만 이건 예상 영역이니까 일단 기출 중심으로 하되 이 부분은 내가 참고하듯이 또 제가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함축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린 부분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래도 기출에서 출제되는 게 더 많고 신출에서는 좀 적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래도 기출 영역에서 60점 이상 될 것이다. 여러분 60점 이상 맞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험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